이준석 위원장이 말하기를 법안 통과 후에 한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면서 속이 시원하다라고 했다는데 실제로 파안돼서 했던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최민희 의원입니다. 자, 앞쪽에 이준석 위원장 심각한 표정으로 전방 주시하고 있는데 그 뒤에 최민희 의원, 과방위원장이기도 하죠. 지금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투표를 하고 나와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두 사람의 모습이 함께 잡히면서 이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한 장의 사진이 아니냐라는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안 통과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이 SNS에 어떻게 썼냐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 이진숙 씨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첫 번째 문장이 이진숙 씨 빠이빠이입니다. 백과 무공의 방통위원장은 끝났다. 개인 신용카드로 이제 마음 내키는 빵도 사 잡수세요. 박범계 의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면직, 소위 빵 땡땡으로 불렸던 법인카드 사용, 불법 사용에 어쩌고 저쩌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만들면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최민희 의원의 미소라든지 박지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자신의 SNS에 처음으로 쓴 글이 이진숙 잘 가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의 목적 자체가 이진숙 내보내기 아니었냐 이런 비판들이 뒤따르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최민희 위원장의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 순간이 포착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저 웃는 모습을 가지고 뭐 이준석 위원장과 바로 연결지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준석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을 축출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 법이 개정됐다, 개편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뭐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서 뭐 잘 가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 이준석 위원장이 보여줬던 모습이 과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모습과 맞는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정치중립 위반 의무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는 또 검찰에도 송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수사 중이죠, 지금. 그렇죠. 수사 중이지만 일단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보았을 때 사실 이준석 위원장이 방송통신 정책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나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어 왔고 그와 관련된 어떤 소회를 밝힌 것이지 이 개편안 자체가 뭐 이준석 위원장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고재영 변호사님? 근데 그러면 업무에 있어서 뭐가 달라졌나요? 지금 즉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업무 그대로 이어받고 그 공무원들이 그 업무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게 있나요? 숙고의 과정이 있나요? 즉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표지만 바뀌었지요. 똑같은 조직이라는 건데 괄호 안에 정무직은 제외한다. 아직 그거 바꿔서 그냥 이진숙은 제외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정무직이 이진숙 한 명뿐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진숙 위원장 한 명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뭐 동의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시스템을 이렇게 쉽사리 바꾸는 그 가벼움에 대해서 소름이 끼치고 법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의원이란 분들이 개인적으로 SNS에 저렇게 이진숙 잘 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들 그 의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아까 뭐 정치 중립에 대해서 주의 조치거든요. 그거는 법적으로 뭐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 사유가 안 돼요. 네. 그게 사유가 됐다면은 그걸로 내보냈겠죠. 그리고 기소가 됐다? 그렇게 했으면 그거 가지고서 결과를 보고 면책했으면 될 일인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민주당에서도 처음에 나가라 하다가 결국은 법을 바꿔서 내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궁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소된 내용도 지금 민주당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죄잖아요. 민주당에서 법 바꿔버리면 그것도 이제 면소예요. 그 죄도 없으니까 아마 배임죄까지 없어지고 나면은 이거 내보낼 방법이 정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사람 하나 때문에 법을 바꾸는 건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네. 저는 아까 민주당 의원님이 쓴 그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이 되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준숙 위원장과 최민희 의원 사이 그리고 김의원 의원까지 서로 앙금을 계속 드러냈습니다. 추가적인 또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 법령 또 표적 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너무나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곳곳에 구멍입니다. 이번 강력적인법을 치즈 법령이다. 치즈?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답습니다. 네, 와인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통신 발전을 위하여 고민할 때 이준숙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마 최민희 위원장도 보니까 조만간 따님 결혼식을 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던데 자녀 결혼식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행사를 위해서 이 주말에는 국회의원들한테만 사용권을 주는 게 아닌지. 자, 법안이 새로 나왔으니까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헌법 소원을 예고한 게 이준숙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는 것인데 위헌성, 구자룡 변호사, 위헌성 있습니까? 위헌성은 있습니다. 당연히 위헌성은 있는데 헌재에서 인용까지 될 것인가, 이제 그거의 가능성은 좀 낮게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더 그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위헌이 돼가지고 기존 시스템이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검찰 폐지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거, 이거는 위헌성도 있고 인용 가능성도 있다. 근데 방통위라는 거는 헌법상으로 어떤 그 기구에 보장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검찰과 대해서 좀 다르군요. 다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두 개가 헌법상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것으로 가능은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부당성이라는 게 한 명을 찍어내기 위한 게 처분적 법률이라는 위헌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결국 정치적 과오의 영역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유권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뽑아놓으면 알아서 잘 하겠거니, 위헌성 네. 없게끔 하겠거니. 근데 위헌성 있는 법도 만들고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까딱 한 명 모자라가지고 위헌이 안 되면 그냥 부당한 그 법들이 밀어붙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국회 차원에서 걸러지겠거니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다수당이라고 간사도 안 뽑아줘 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네.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유권자가 내 표로 이게 좀 지형을 바꿔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법이면 다 된다라는 사고가 만연해 있는데 법철학자가 한 얘기 중에 그래요. 진짜 극단적인 부정의는 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 부정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위헌 판결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여기 수긍하고 뭐 악법도 법이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반드시 이거를 정치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그것이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평가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새 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방통위, 방송과 미디어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게 바뀌어야 될 텐데 바뀐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을 텐데 실제로 정우상 의원님 바뀌는 게 많을까요?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바뀌는 게 있죠. 이제 위원장이 바뀔 테고요. 위원장 예, 바뀌겠죠. 자신들이 지명하는 이제 상임위원들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바뀔 테니까 네. 바뀌는 건 많습니다. 네. 하는 일은 똑같은데 위원장과 위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뭐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의 어떤 역사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분들이 그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임기가 보장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이 플럼북이라고 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네. 모두 새로운 정권에서 이제 새 자리를 임명하게 되는 자리들을 딱 정해놓고 그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럼 우리로 따지면 이제 무슨 뭐 부처 장관들, 네. 무슨 정부 공공기관장들, 네. 아까 얘기했던 뭐 방통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기관장들도 원칙대로라면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게 맞죠.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지금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권익위원장이 권익위원장 계속 했었죠.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어서 2년 정도를 더 했던 것 같고 방통위원장도 계속 일을 했단 말이죠.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준석 위원장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좀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번에 정말 처음 보는 방법이죠. 이렇게 저렇게 법을 만들어 사람을 나가게 했는데 네. 사실은 원래 지난 정부 때 정권이 바뀌면 이 다 자리를 바꾸자. 왜냐하면 강제로 내보내는 건 그때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사법 처리가 됐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쫓아냅니다. 네. 왜냐하면 잘못
내쫓았다가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아예 정권이 바뀌면 한 건에 바뀌자라고 지난 정부 때 제안을 했는데 그때 민주당이 또 이 싫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 또 제안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턴가는 저 법을 만들어서 정권 네. 바뀌면 다 그냥 바뀌는 걸로 하자라는 법을 만들면 되는데 사실 민주당 지금의 의석수로 저 법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 법 만들기도 전에 이렇게 뭐가 급한지 저렇게 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법을 왜 벌써 저렇게 만들어 처리하는지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좀 있네요. 장윤주 변호사님, 뭐 지금 새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올 사람이 급한가요? 아니면은 빨리 몰아내고 누군가를 내세울 사람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사실 글쎄요, 뭐 누군가가 뭐 몰아내지고 누군가가 새로 온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3대 개혁 중에 한 축으로서 언론 개혁을 그동안 계속 말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 3법 거기다 더해서 방송 4법에 대해서 이미 개정을 완성한 바가 있고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이제는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될 텐데요. 이 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기능을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사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많은 것을 의결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사실상 많은 논란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해서 다시 한번 방송과 또 미디어 그리고 새로운 또 어떤 유료 방송이라든지 뉴 미디어 체제 관련해서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송을 다시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후보군이 누가 좀 있습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요. 뭐 그런 부분도 뭐 잘 적임자를 선출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정상화 이러시는데 기능상의 정상화에 대해서 논하시는 건 없어요. 기능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도 없어요. 과거 정권에서 공격했던 거는 정권의 신여 아니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그 주장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내실 수 있거든요. 정부가 검찰이나 방통위에 대해서 관여만 안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보다 더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관여를 이렇게 세게 하시면서 법까지 바꿔가면서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정상화시킨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